네, 이번에는 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보는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시장의 좀 주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좀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볼 이슈가 HMM 인수전 주가가 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보통 뭐 인수한다고 하면 막 기대감에 올라야 되는데 인수에 나선 지금 링 위에 올라간 회사들을 보니까 하림, 뭐 LX, 동원 괜찮은 기업들 뭐 인수해서 좋은 기업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HMM은 원래 현대상선이죠. 네.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숏리스트에 이제 지난 4일 날 지금 3개 개만 있는데 원래 지난달 말까지 숏리스트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독일의 하팡로이드를 탈락시킨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하팡로이드 가장 높은 금액을 찍은데 불구하고 탈락시켰다. 왜냐하면 이 HMM은 사실 특별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의 97%를 여기서 소화합니다. 그 미국이 반도체를 뭐 전략 사업으로 구상했듯이, 그러니까 이 HMM은 컨테이너선의 우리나라의 98% 그 전부를 다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이죠. 외국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기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이거 인수 매각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막상 숏리스트를 발표하긴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썩 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했다. 규모는 큰데 왜냐하면 이 HMM의 자산 규모가 27조예요. 세계 순위 17입니다. 근데 지금 후보로 낸 기업들의 재계 순위는 다 한 군데 빼고 다 30위 밖이에요. 그러니까 HMM을 먹는 순간 재계 순위 15위권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규모가 현금이 12조가 있고 지금 매각 대금이 약 5조에서 7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다른 뜻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과연 현금이 있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하나씩 보면 네. 우선 지금 3파전으로 좀 좁아졌는데 하림 그리고 LX 동원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계 순위 순으로 보면 하림은 이미 그 페노션을 옛날에 한번 인수를 해서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 이번에도 그런 속내가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하림은 왜 이걸 욕심을 내냐면 네. 페노션을 먹을 때 페노션은 말 그대로 벌크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송 그러면 지금 HMM처럼 컨테이너선 한 곳이 있고 페노션처럼 벌크선에 하는 곳이 있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처럼 네. 자동차 전용선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벌크선으로 그 페노션 인수해서 벌크선 운송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운송 노하우가 생겼다고 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선상까지 하면 좀 종합물류 선사로서의 입지도 좀 다지고 그리고 또 이미 페노션을 인수해서 나름 인수한 경험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그 숏리스트 들어갔는데 네. 어쨌든 뭐 시너지를 보면 하림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LX? LX인데 LX 그룹은 그 범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LG 그룹의 LG 관련 범 LG 계라 그러죠. LG 그룹, LS, GS 그룹. 그다음에 LIG 그룹, 네. 범 LG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범 LG 그룹의 물류 대행을 판토스라는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LX 판토스, LX 계열로 넘어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 물류를 하고 있으니 컨테이너선을 해도 진짜 있을 것 같고 또 LX는 나름대로 이 지금 세 개의 숏리스트 중에서는 그나마 현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LG 그룹이라는 뒷배도 있고 뭐 이러니까 LX 그룹도 나름 뭐 그리고 신규 구본준 회장이 새로 분리를 해서 신규 계열사로 왔는데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원그룹인데 네. 동원그룹은 이미 그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지고 있어요. 동원그룹이 원래 그 운양어선하고 이렇게 하죠. 그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육상물류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원 로엑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종합물류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리고 동원 역시 네. 큰 뒷배가 하나 있죠. 동원그룹 자체는 현금이 많지는 않은데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형님회사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아니죠. 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강점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세 곳 다 그 정도 규모의 인수할 만한 자금력은 있는 건가요? 자금력도 아직은 되지 않고 덩치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중론입니다. 그 뭔가 다 이제 연결된 회사들이 어. 좀 이렇게 빵빵하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인수를 하려면 인수 자금 자체가 5조에서 7조가 필요한데 네. 그럼 빚을 내서 인수를 하게 돼서 그렇죠. 결국에는 인수하고 나서도 이 빚갚기 급급해서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HMM에 대한 기대감이 없군요. 그 주가가 떨어지는 크게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일단 보통 매각 이슈가 뜨면 보통 주가 뜨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우선 그 컨테이너 선사의 단가도 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호황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고 있고 두 번째는 매각 대상자들이 그렇게 시원찮다는 것도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런데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현재의 주인에서는 좀 너무 팔려고 좀 애달아하는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주가는 계속 그게 반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금 동원력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5조에서 7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 개 그룹의 현금 동원력을 보면 할인그룹은 1조 5천억 정도 네. 다 싹 긁어 모으면 LX 그룹은 뭐 1조 5천에서 2조 5천억까지 모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정도. 동그룹은 더 작습니다. 한 5천억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적게는 2조 5천억에서 많게는 4조까지 외부 자금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인수금융에서 그 정도 자금을 끌어들이면 현재 이자율이 7에서 8%. 계산을 해보면 한 해 이자 비용만 제일 적게는 1,700억에서 많게는 3,500억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니? 네. 그게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그게 1 이상이면 기업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금 할인그룹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9천억 남겼어요. 자 그러면 그 이자를 내고 나면 이자 비용으로 거의 35%를 지불해야 되는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문제고 LX그룹은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9,600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35% 정도 남게 되고 동그룹은 더 심하죠. 작년에 5천억 영업이익 남겼는데 이자 비용으로 80%를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거고. 혹시 새로운 기업이 이렇게 은수전에 뛰어들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은 쭌리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아예 끝나서 이제 이 세 기업 중에 한 그렇죠. 기업이 선택이 되는 유찰시키거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유찰되거나 세 개 네. 중에 하나가 되거나 그래서 지금 유찰 가능성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유찰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다. 지금 산업은행이나 그 해양진흥공사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HMM은 국가 인프라 사업입니다. 인프라 사업이에요. 차라리 유찰되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그럴 같다는 수도 생각도 있습니다. 들어요. 네.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11월 달에 나옵니다. 11월. 나오죠. 아직 멀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사가 들어갔어요. 네네. 6일부터 실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네이버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공개되고 나서 사실 네. 오늘은 뭐 주가 오르지만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거 기대해라 막 이래가지고 저도 주가도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영 오픈하고 나서 보니까 힘이 없어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하이퍼클로버 X를 바라보는 그 기획자와 보는 시장 이용자? 참여자들의 시선이 달랐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금 하이퍼클로버 X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이용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요? 예, 그냥 챗GPT 비슷한 그렇죠. 한국어 버전 정도로 네. 이해합니다. 예, 그렇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게 기사를 쓰셨고, 네, 네. 그리고 평가 자체도 챗GPT 3.5와 비교하는 걸로 대부분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LLM이라는 이 로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LLM 언어 구축이 필요한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LLM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4개 국가. 거기 우리나라 포함되고요. 영어, 미국, 중국, 네. 이스라엘, 우리나라인데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언어 기반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한국어 기반 LLM을 구축했다는 게 저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챗GPT나 생성형 AI로 가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 그대로 생성형 AI예요. 어떤 정보를 주면 이 AI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고민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네. 교실에서 선생님 그거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아니던데요 정도에 끝나지만 독도를 우리는 선생님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부르는데 네. AI가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은 일본 땅이라고 믿을 정도의 시대가 될 거예요. 어. 자, 그렇게 되면 이 AI가 생성해내는 이 컨텐츠와 사실들이 외국들 가면서 굉장히 큰데 그런 의미에서 LLM을 한국으로 만들었다는 건 주권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져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성이 있고 두 네네. 번째는 아까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이퍼 클로버는 이미 2021년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챗GPT 3.5가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물론 성능이 떨어지죠. 네네. 뭐 기술적으로 제가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네이버 클로버 X의 핵심은 뭐냐면 B2B입니다. B2B. 네. 그걸로 돈 벌다고 했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 챗GPT 3.5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우리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챗GPT가 내년에 생존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네.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왜 없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챗GPT를 가지고 물어보고 뭐 하는데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거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B2B로 가면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냐면은 네이버가 처음으로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상의 생태계가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아마 11월쯤이나 올 연말이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도 지금 네이버는 좀 저평가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아마 어떤 생태계가 구성될 거라 보고 있고, 네. 저는 어제 그 KB의 윤중용 회장이 중요한 그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산 AI를 어떻게든 생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할 거고 정부 주도에서 갈 거고 네이버는 아마 새로운 국민에 갈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이용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야 우리 챗GPT 그냥 한국어 버전이잖아 이거 네. 뭐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생태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게 빠르면 올 연말에는 무언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들이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럼 저도 실적도 주가도 네. 얼마나 더 움직이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에서 너무 짧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잭탑5는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내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장의 이슈 5가지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